영석 씨, 내가 친척 동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름은 띠엔. 잘 됐다, 잘 됐어. 우리 아들 혼자 늙어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머니, 이 소개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지에 아이고, 네 장가만 보낼 수 있으면 땅이라도 팔 수 있다. 그러고 마이가 우리 동네 시집 와서 오래 살았잖아. 믿을 수 있고. 영석 씨 착하고 사람 좋아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결혼식 올린다고 했지. 네, 어머니. 같이 못 가서 어쩝니까?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잘 다녀왔나?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네. 어머님도 같이 가시죠. 아들은 마이 씨의 소개를 받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띠엔과 며칠을 지낸 후 함께 귀국하려고 했으나 아들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오는 게 아니었나? 국제 결혼한 사람이 결혼 비자 받으려면 부부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말이 통해야 한다고?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답니다. 띠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요. 거기 한국어 학원 등록해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말이 되면은 입국할 겁니다. 이 띠엔 학원비랑 체류 비용은 제가 줘야 하고요. 그래? 네, 영호 형님이 거기 체류하고 있잖아요. 형님이 띠엔 잘 지내는지 살펴주시겠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띠엔 오면 하나? 혼인신고 서류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내일 가서 혼인신고 할 겁니다. 그래. 띠엔, 밥 먹었어? 밥? 응. 네. 한국어 많이 늘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한국 오면 좋겠다. 보고 싶어? 그렇게 아들은 띠엔에게 생활비와 학원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띠엔은 혼인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년이 띠엔은 지나도록요. 도대체 언제 한국 올 수 있노?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다나?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영호한테 물어보지. 영호 형님 한국 들어왔잖아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띠엔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래라. 어떻게 됐노? 띠에는? 만나고 왔어요. 한 달 뒤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뭐야? 띠엔이 탈퇴했다고? 에? 이메일 보내봐야겠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요. 띠엔이 연락이 안 됩니다. 잠적했다고요. 영석 씨가 띠엔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띠엔 좀 찾아주세요. 띠엔이 영석 씨를 못 믿는 것 같던데 내가 가려면 3천만 원 줘야 해요. 그리고 재산, 인강증명서, 도장 주면 제가 설득해 볼게요. 뭐요? 이거 완전 돈 노리고 결혼시켰네. 그렇게는 못하죠. 아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어머. 영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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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들 있잖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반드시 혼인무효 시킬게.
네, 영식 씨가 띠엔 씨에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들을 잃은 김순희 씨의 심정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일단 아들 이영식 씨가 지금 혼인 무효 소송과 또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자, 정가원 변호사님, 당사자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개하는 구조이나 이혼소송 계속 중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인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개하여 계속할 수 없고 소송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소송 중단, 수개 규정은 이혼 청구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도 원칙적으로 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종료되는 겁니까? 다만 이영식 씨가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는 사례가 다른데요. 네. 피고인 띠엔 씨가 사망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가 계속됩니다. 이영식 씨 같이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재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네.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법정 대리인 또는 사촌인의 친족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4조 2항은 제3자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영식 씨의 어머니인 김순희 씨가 이영식 씨의 소송을 수개하여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들은 안 좋은 선택으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띠엔 씨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좀 안 돼요. 잠적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 김순희 씨가 이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영식 씨가 띠엔 씨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고 이영식 씨가 자녀가 없기에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김순희 씨가 되고 배우자 띠엔 씨는 김순희 씨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김순희 씨 입장에서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띠엔이라는 사람과 공동 상속인이 되어 이영식 씨가 남긴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순희 씨는 이영식 씨의 소송을 수개하여 혼인 무효 소송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이 상속 때문에 소송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혼인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혼인 무효와 취소의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는 법원이 취소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불소급효를 전제로 혼인 중 사망으로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뒤에는 그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거나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띠엔 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혼인 무효는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 무효는 법원 확인 판결로 무효임을 확인받는 형태이지만 개념상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무효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배우자로 보아 상속인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순희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취소 사유도 있을 수 있으나 김순희 씨에게는 두 가지의 효과 차이로 인해 혼인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무효라는 게 아예 혼인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법률상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단순히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네. 대법원은 이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경우 참다운 부부 관계를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없으면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의 파탄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신고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지금 띠엔 씨가 처음부터 혼인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혼인의 경우 혼인 무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네. 혼인 후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 의사 부존재를 쉽게 추단하면 안 되므로 사후 잠적뿐만 아니라 신고 전후 경위, 동기, 절차, 대화 내용, 금전 흐름과 신원 은폐 등의 과정을 면밀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돈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신원이나 소재를 일부러 은폐했는지, 혼인 및 입국에 제3자가 개입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등을 밝히고 상대방이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아들 이영식 씨의 혼인 무효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띠엔 씨는 혼인신고 서류에 자신의 원래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기로 한 곳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영식 씨와 페이스북 외에는 다른 연락할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원이나 소재를 일부러 은폐한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송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송금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됐고 결국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오게 하는 방법으로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장 혼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참 사람 속에 먹네요. 근데 제가 지금 금액을 보니까 처음에 소개비 2천도 있었고 그 뭐 한국어 등록하려면 매달 또 200만 원씩 주면 2년간 하면 그것도 4,800만 원. 네네. 이래저래 해서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혼인 무효가 되면 이 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띠엔 씨와의 혼인 무효가 인정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선 혼인관계에서 송금의 성격을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비용, 순수 증여 등으로 나눠봅니다. 이때 혼인 무효로 배우자 부양관계가 처음부터 부정되는 쪽으로 가면 띠엔 씨가 그 돈을 보유할 권한이 약해져서 부당이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이 사건에서 준 돈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비용으로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그 띠엔 씨를 소개해줬던 마이 씨 있잖아요. 이분도 뭔가 좀 한통속인 것 같은데 띠엔 씨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아까 돈부터 요구했지 않습니까? 뭐 인감 증명서라든지. 그렇죠. 3천만 원. 네. 자, 마이 씨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혼인 무효가 인정되고 마이 씨가 미등록으로 반복 계속적으로 혼인 중개를 했다면 결혼중개업법상 미등록업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띠엔 씨와 공모해서 이영식 씨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로 처벌되다면 불법 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띠엔 씨를 소개함으로써 받은 소개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들의 혼인 무효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김순희 씨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로이어 극장 오늘 또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연기로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네. 5년 전에 한국에서 첫눈에 반한 외국인 그녀와 결혼한 남편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아이고 우노 자꾸 아이고 여보 로사 우리 아가 배가 고픈갑다 로사. 아, 오빠가 먹여. 나 타이어드 해. 뭐 타이어? 야 지금 로사 오늘 우리 아야, 칠순 머리야. 잔치야. 세븐티 버스데이 파티. 오케이 가야 돼. 몰라. 로사 몸살. 오빠랑 베이비랑 갔다 와. 나 피곤해. 로사 돈 2대. 자 우리 문화의 차이지만
매사 게을러도 너무 게으른 우리 아내, 어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미루기 일수. 결국 답답한 제가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친정에 보내야 한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처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무슨 ATM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지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사와 육아 분담은 부부관계에서 흔한 분쟁 영역이라 단순히 답답하다, 불공평하다 수준이면 법원이 곧바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 자체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 지출에 비해 과도하고 지속적이며 거절시 폭언, 협박, 갈등이 있고 격화가 반복되는 경우, 요구액이 커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를 침해하거나 채무 부담이 누적되는 경우, 목적과 사용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 파괴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이 사건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다룬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렇죠. 네, 국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가은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일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국제 결혼을 하신 부부들이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종종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국제 결혼을 추진하시더라도 정상적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개인 간 소개로 결혼을 하다 보니 진정 혼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너무 빨리 혼인 신고를 해서 그저 돈만 잃어버릴 일을 법원까지 가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은 후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